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행신참좋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아니,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초여름의 날씨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의 경기를 보면은 예전의 개발 시대와는 다르게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창업이나 회사 설립이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죠. 하지만 경기가 어렵더라도 회사의 설립이나 신규 창업은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신규 창업을 하거나 사무실을 임대차 할 때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챙겨야 될 체크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 또는 사무실 등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8가지 체크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상가 사무실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될 필수사항 8가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우선 8가지를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의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바를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체크 필수사항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계약 당사자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가 건물의 용도 및 시설 등을 확인하고요. 셋째는 월 차임과 관련한 계약 세부사항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주차시설 확인입니다. 이거는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인수물품, 시설 관련 체크사항입니다. 6번째는 용도 변경 필요시 확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영업신고증, 인수인계 및 인테리어 공사 등과 관련한 협의사항입니다. 그리고 8번째, 원상복구 관련 확인과 권리양도 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계약 당사자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적어도 계약 단계와 잔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의 소유자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대조 확인하고요. 만약에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적법한 권한의 위임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통해 압류,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 임차권 등기 등을 확인해야 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계약금은 임대인의 본인 계좌로 송금해야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는 대리인 계약 시에 임대인과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계약과 관련한 확인 통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녹취도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리 계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은 녹취가 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주민등록번호, 사는 곳, 성명, 그 다음에 지금 임대차 계약이 지금 이루어지는지 그거를 알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것을 녹취해 둡니다. 예, 그리고 다음 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상가 건물의 용도 및 시설 등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면적과 건축물 용도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 근린생활시설인지 운동시설인지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특히 불법 건축물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철거할 것인지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고 진행할 것인지, 이 이행강제금 부담을 임대인이 할 것인지 임차인이 할 것인지 그 여부를 사전에 계약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가 또는 등록 업종인 경우에는 구청 해당 부서에 지번을 알려주고 허가 또는 등록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확인도 안 하고 인테리어 공사 한 달 정도 지냈는데 만약에 허가가 안 나와서 손해가 막심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거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그 건물마다 관리 규약이 있어가지고요, 제한 업종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을 그 건물에는 하나밖에 못 둔다 그러는데 1층에도 미용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에 미용실을 들여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리 규약이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들은 관리사무소에서 건물 관리 규약도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상가 또는 사무실의 임대차 계획 시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월차임과 관련 계약 세부 체크 사항입니다. 월차임이 선불인지 후불인지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월차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나올 수 있는데요. 관리비 금액이 얼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비에 포함된 항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그리고 네 번째, 요즘에 주차시설 확인은 필수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의 경우 주차시설 확인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총 주차 가능 대수가 몇 대인지. 세 번째, 점주나 업체에 할당된 무료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또는 유료 돈을 내고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방문객 주차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인수물품, 시설 관련 체크사항입니다. 임대차 계획 시 인수물품 리스트를 작성하여 서로 사인을 받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차인이 승계할 렌탈 물품 리스트를 확인하고요. 세 번째는 수도, 전기, 계량기가 별도인지 공동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기 용량은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사용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LPG와 상당한 원가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항상 촬영을 해두어서 나중에 분쟁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확인 사항입니다. 통상 용도 변경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필요한 서류 교부에 협조를 하죠. 이거는 특약사항에 보통 넣어둡니다.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업종 변경 시 소방시설, 스프링쿨러 등 허가 관련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전에 용도 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소방 허가 가능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 불가로 인해 허가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중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를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었죠? 상가 사무실 임대차 계약 시 체크해야 될 필수사항 8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신고증 인수인계 및 인테리어 공사 등 협의와 관련된 겁니다. 첫 번째, 동일 업종 인수 시 기존 영업신고증을 인수인계 받도록 미리 조치해 두는 겁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저는 모두에게 협조를 미리 구해 놓습니다. 두 번째, 권리 양도하는 기존 임차인이 신고증을 말소하지 않도록 하고 인수인계하는 겁니다. 그건 1번과 연장선 사항에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저는 사전에 미리 말씀해 놓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인테리어 공사 계획이라든가 간판 위치, 크기 등을 계략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해 주십시오. 임대인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인테리어 공사 쭉 진행됐을 때 임대인이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임대인과 사전에 인테리어 공사 계획이라든가 간판 위치, 크기 등을 계략적으로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입장을 존중해 줍니다. 사전에 부담 없이 협의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네, 부동산 문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렇게 녹화하다가 전화가 오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네, 계속 이어서 할게요. 8번째는 원상복구 관련 확인과 권리양도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점할 당시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차후 원상복구 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들도 하고 임대인도 하지만 저도 촬영해놔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대차 계약의 특약사항에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의 대다수는 특약의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놓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이제 계약 특약도 넣지만 동영상, 아까 말한 동영상 촬영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진도 물론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권리금 계약 시에는 권리 양도인을 통해서 보증금과 월차임에 대해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권리 양도 계약과 임대차 계획을 동시에 진행해서 이런 문제가 거의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데요.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권리양도 계약을 하고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확실하게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권리양도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을 조건 없이 반환하는 것을 특약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잠시만요. 네, 여러분 오늘 상가 사무실 임대차 계약 시 필수 체크사항 8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방송을 종료하기 전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약 당사자 간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계약 시 그리고 잔금 시에는 반드시 다시 한번 띄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상가 건물의 용도 및 시설 등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미리 확인합니다. 세 번째, 월차임과 관련한 계약 세부사항을 체크합니다. 선불인지 후불인지, 부가세가 포함된 건지 별도인지. 네 번째는 주차시설을 확인합니다. 무료 주차 대수나 고객 주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수물품 시설 관련 체크사항입니다. 이거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용도 변경 시 필요사항을 확인합니다. 일곱 번째는 영업신고증 인수인계 및 인테리어 공사 등 협의를 미리 해야 됩니다. 영업신고증은 서로 인수인계에 맞도록 하고요. 인테리어 공사는 임대인과 사전에 계략적인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원상복구 관련 확인과 권리양도 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원상복구 관련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그리고 특약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를 하시고요. 그리고 권리양도 계약 시에는 임대인이 사전에 그거를 동의했는지, 만약에
권리양도 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조건 없이 해제되고 권리양도 계약금을 돌려주는 특약을 넣는 거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예, 오늘은 행신 참조니 상가 사무실 임대차 계약 시 필수 체크사항 8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필수 체크사항 8가지를 지켜가면서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 혹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안녕.